시간을 갖다가 제가 잘못 예측해서 조금 빨리 끊었네요. 지금 이제 촬영할 때 제가 시간을 적어놓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한 강의를 찍을 때 주차별 중에서 하나 강의를 한 25분 정도 하는데 시간 계산을 못해서 저는 뭐 철저한 문과인가 봐요. 그래서 15분에 끊어서 제가 좀 마무리를 했는데 이어서 할게요. 어쨌든 1부는 15분씩 두 차로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키에 대한 미션 다시 한번 보죠. Bring inspiration, innovation to every athlete in the world. 모든 세계에 있는 운동선수들에게 혁신과 영감을 제공한다. 여기까지 보면 그냥 뭐 평이한 미션 선언문 같아. 조직의 근거로서 스포츠 선수들에게, 운동 선수들에게 영감과 혁신을 제공한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이 말이 참 멋있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애슬릿 그러면 상당히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들만 생각할 수 있는데 몸이 좀 약하거나 아니면 몸이 불편해도 스포츠를 즐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만 있으면 선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단순히 이제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만, 그죠? 장애인들, 비장애인들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과 혁신을 제공한다. 나이키의 어떤 그 미션이 상당히 멋있어요. 존재의 근거. 좀 감이 잡히시나요? 자, 이래서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나이키의 미션이 요게 이제 2007년인가 그 이후로 이제 Bring Inspiration 이 이하의 미션 선언문이 이제 강조되긴 하는데 과거에는 나이키의 미션이 경쟁자를 압도하는 감정을 갖게 한다는 거였어요. 그죠? 재밌죠? 경쟁자를 압도하는 감정을 갖게 한다. 미션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존재 근거이기도 하지만 시대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경쟁자를 압도하는 감정을 갖게 한다는 나이키의 구 미션을 보면 이것도 상당히 흥미롭죠. 그죠? 그러니까 나이키라는 회사는 경쟁자를 압도하는 감정을 갖기 위해서 모든 스포츠 용품을 제공한다는 거죠. 상당히 존재 근거로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비전을 한번 봅시다. 비전, 사명은 이렇게 하고 지금 뭐 경영정의 하고 있는데 지금 용어 정리하느라고 바빠요. 자, 비전 봅시다. 비전. 자, 비전은 우리말로 비전인데 이거는 뭐 번역된 말이 없어요. 그냥 비전 그래요. 본다라는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desirable future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뭐예요? 이것도 중요하네. 어떤 의미냐면 바람직한 뭐예요? 바람직한 미래 모습이다. 무엇의? 조직의.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이다. 미래 모습이라고 더 간단하게. 바람직한 조직의 미래 모습. 그래서 미션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비전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조금 전에 우리가 나이키의 미션을 이야기했어요. 뭐였죠? Bring inspiration and innovation to athlete in the world. 그죠? 모든 세계의 육상 선수들, 운동 선수들, 선수들에게, 스포츠맨들에게 뭘 제공한다? 영감과 혁신을 제공한다. 그런데 육체가 있으면 선수라고 정의를 내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스포츠 선수들이 만족할 만한 스포츠 용품을 제공해야겠죠. 잘은 모르겠지만 저도 나이키의 비전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나이키의 비전은 바로 최고의 스포츠 용품 제공 이런 정도의 의미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비전은 바람직한 미래 모습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이키의 존재 근거는 스포츠맨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는 나아갈 방향은 뭐야? 나아갈 방향은 최고의 스포츠 용품을 제공하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우리 미션 비전에 대한 내용은 뒤에 우리 7장, 8장 전략 부분 공부할 때 또 다룰 거예요. 제가 7장, 8장 뒤에서 거의 이제 학기말 정도 될 텐데 공부한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릴 때 1장에서 우리 나이키의 미션 사례 봤었죠? 그럼 여러분들 기억 반드시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미션과 그죠? 비전의 아까 우리 정의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 핸드아웃 보세요. 핸드아웃 거기 5페이지 상단에 제가 정리를 해놨죠. 조직의 사명이나 비전에 부합하도록 뭐 하는 거야? 아하, 전략 목표 혹은 목표. 우리가 이 목표를 얘기할 때 SG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스트래티지 골이라고 해요. 목표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전략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략 목표, 혹은 그냥 목표라고도 해요.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 뭐냐면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목표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무엇과 무엇에 부합하도록 조직이 추구하는 사명과 비전에 부합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사명은 뭐라고요 그럼? 근데 목표가 왜 그러면은 미션과 비전에 부합해야 돼? 미션은 조직의 존재 근거니까, 리전 이그지스트니까, 그죠? 왜 그 조직이 존재하느냐? Why we exist? 그 조직 구성원들 입장에 있어서는 왜 우리 조직이 존재하는가, 그죠? 그리고 비전은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What we wanna be, 우리가 무엇을 되기를 바라는가, 그죠? 그죠? 그러니까 미래 모습이죠. 그것도 그냥 미래 모습이 아니고 바람직한 미래 모습. 거기에 부합하게 당연히 전략 목표 혹은 스트래티지 골 혹은 그냥 목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션 비전이 그러니까 어려우면, 개념이 좀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것도 이제 미션 비전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한 10시간도 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통해서 궁금하신 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속 정의를 보면 자원이라는 말 있죠. 자원도 한번 볼까요? 자원을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리소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원 얘기할 때 자원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자원이 있냐면 일단은 tangible resource, 우리말로 하면은 이게 이제 형태가 있는 자원을 말해요. 유형의 자원, 유형이라고 한번 써볼까? 유형 자원. 그러니까 유형 자원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조직 내에서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자원. 예를 들면은 조직 내에 어떤 제조업체라 공장이 있고 공장 안에 설비가 있다, 공작 기계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설비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유형의 자원이 돼요. 그리고 롯데월드 같은 곳 있잖아요. 잠실에 가면 그 잠실에 롯데월드를 짓기 전에 롯데에서 잠실 땅을 보유하고 있었겠죠. 토지 같은 경우도 tangible resource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자금, 그죠? 이런 것들도 유형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tangible resource가 있으면 intangible resource가 있다. 요거는 이제 무형 자원이라고 해서 그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특허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원, 세 번째, 휴먼 캐피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인적 자본이죠. 사람이 거의 캐피탈, 자본과 같다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리소스라는 말도 쓰지만, 휴먼 리소스라는 말도 쓰지만 휴먼 캐피탈이라고 쓴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인적 자원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무리 기업이 텐저블 리소스가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인적 자원이 훌륭하지 못하면 조직 자원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죠? 엄밀히 얘기해서 보면 2번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어떤 기술이나 특허 적어볼까요? 또 안 적으면 또 중요하지 않냐고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적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적어요. 무슨 말이냐면 tangible resource가,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예를 들면 설비라든가 뭐 토지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자금, 그죠? 쉽게 말하면 돈 이런 것들인데 그거 모르면 쓰시면 돼요. 제가 안 쓴다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 대학에서의 공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율성이 중요하다. 그만 얘기하고 무슨 얘기 하나 말하냐면 기술 무형자원 중에서 기술이나 특허 같은 게 있다고 했는데 이거 궁극적으로 누가 창출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보면 뭐 세 가지로 분류를 했지만 텐저블 리소스와 휴먼 캐피탈이라고만 생각해도 돼요. 자원. 그죠? 경영 정의를 내릴 때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결과적으로는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서는 이 유형 자원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특히 무형 자원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동차를 만약에 만드는 회사가 있다.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자원 중요하잖아요. 그죠? 울산에 있는 공장 설비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기술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근로자의 마인드 같은 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숙련성 같은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자원 활용성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적 자원 혹은 인적 자원을 따로 관리하는 영역이 뭐라고 했어요? HRM Human Resource Management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조금 더 덧붙여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입사하고자 하는 기업 중에서 삼성이라는 그 기업이 있어요. 계열사 포함해서 특정해서 우리가 삼성전자라고 해봅시다. 삼성전자가 상당히 놀랄만한 성적을 내잖아요. 세계 시장에서.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삼성의 인적 풀, 휴먼 풀이, 인적 풀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인재 풀이 좋다라는 거죠.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이 어떤 산업에서 선발주자로 산업에서 그 처음부터 어떤 시장의 어떤 선도자로서 사업을 개척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요. 휴대폰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후발주자였잖아요. 특히 스마트폰에 있어서는. 근데 후발주자로서의 역량이 너무나 뛰어나죠. 그래서 애플과 항상 경쟁을 하죠. 그죠? 근데 그런 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의 인력풀이, 인적자원, 인재풀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영을 할 때는 불가피하게 자원을 활용해야 되니까 인적자원의 관리가 특히 중요할 수 없다. 이런 유형 자원에 있어서의 관리를 우리가 얘기할 때 경영에서 뭘 배울까요? 재무관리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재무관리. 그 다음에 무형의 자원, 기술이나 특허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해서 생산 운영 관리를 할 수도 있고 요 얘기는 이제 생산 운영 관리나 재무 관리를 좀 수강 학생들이라면 와 닿을 거예요. 1학년 학생들은 조금 이해가 안 가시면 우리 8페이지 설명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수 있을 거예요. 8페이지 내용이 뭐냐면 우리 조직에 있는 기능 단위 부서의 업무인데 사실은 이것은 그 조직을 우리가 다룸에 있어서 어떤 그런 어떤 경영학의 어떤 학문적 갈래라고 해야 되나? 그것하고도 상당히 일치하거든요. 이 말도 상당히 어렵네. 지금 말씀드린 것도. 어쨌든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영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면 미션과 비전. 미션은 뭐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복습. 조직의 존재 근거, reason to exist. 그리고 비전, desirable future. 조직의 바람직한 미래 모습에 부합하는 목표, strategic goal 혹은 goal을 달성하는 것이다. 자, 뭘 활용해서? 리소스를 활용해서. 여기까지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자, 1-2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제가 시간 잘못 얘기했는데 2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